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그 이쪽 맨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점 텍스트라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프린트 네임 점 자바하고 가지만 돼 있어야 되고요. 점 텍스트라고 붙어 있으면 그 저장할 때 잘못 저장하신 거예요. 쌍따옴표를 안 찍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에 뭐 다시 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다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실제적으로 얘가 있는 쪽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서 가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여시고요. 자, 명령 프롬프트 한개 열었습니다. 그게 예. 그 명령 프롬프트 너무 큰가? 예. 명령 프롬프트 한 개를 여시고요. 그 자바가 이렇게 전부 다 실행이 되시잖아요. 근데 지금 자바 있는 쪽으로 이제 일단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들도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윈도우즈의 자바 코드 개발도 중요한데 그 윈도우즈 기본 명령어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기본 뭐 명령어 그 윈도우에서 기본 명령어라고 썼는데 사실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런 명령어들을 좀 우리가 아이고 맞춰야겠다. 너무한데? 예. 명령부터 쓰는 명령어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드라이버 이름을 쓰고요. 드라이버.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이름을 쓰고 뭐 C 드라이브 드라이브 이름을 쓰시고 이제 그 땡땡 친 다음에 엔터 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엔터 치시면 그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 이동을 합니다. 드라이브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C 드라이브 예를 들어서 뭐 C 드라이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쓸 때 뭐 C 땡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D 땡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콤마를 쳐드리면 콤마까지 전부 다 치셔서 실습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C 땡땡 뭐 엔터 D 땡땡 엔터 치시는 건데 지금 제가 D 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D 땡땡 엔터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이동이 되잖아요. C 드라이브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C 땡땡 엔터 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치는 지금 현재 유저 뭐 이렇게 요 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D 드라이브로 이동을 시키면 D 땡땡 하시고 제가 저장한 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다 그러면 그냥 있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C 드라이브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브 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그 위치 이동이에요. 디렉토리 또는 폴더 그 윈도우에서 윈도우 기준에서는 폴더라고 이해하는데 위치 이동을 하고 싶어요. 위치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CD라고 치는 거예요. CD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위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자바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어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 지금 절대 위치로 봤을 때는 그냥 슬래시 또 역슬래시로 할게요. 역슬래시 그 다음에 자바 이렇게 해서 그 역슬래시가 맨 위에예요. D 드라이브 맨 위에 루트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맨 위에부터 자바 폴더에 들어가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CD 쓰시고 뭐 자바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자바 쪽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위치 이동을 하실 때 다시 CD 점점 제가 지금 역슬래시를 안 쳤어요.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바 쪽으로 들어갑시다. 만약에 이제 다른 쪽에 들어가 있더라도 자바 쪽으로 들어가 싶다 그러면 CD 역슬래시 한 개 치고 그 다음에 자바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그 맨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쓴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서 맨 위에서부터 자바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든 거고요. 그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제 폴더 안에서 이제 그 보여지고 있는 폴더 안에서 이제 다시 폴더가 더 보여진다. 디렉토리나 이런 폴더가 더 보여준다 라고 하시면 그쪽에 이름을 그냥 쓰시면 돼요. 역슬래시 안 쓰시고 현재는 이제 그 이동시키는 것은 역슬래시를 쓰셨고요. 그냥 기준이 이렇게 역슬래시를 쓰시면 루트 기준으로 자바 쪽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 기준이 있는데 위치를 사용하는 위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희가 역슬래시를 치면 요거는 이제 루트 맨 최상위 기준이에요. 최상위 이렇게 쓴 거고요. 맨 앞입니다. 맨 앞에
이렇게 슬래시에 나오면 최상위 기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 쓰면 현재 위치 기준이에요. 얘는 그 현재 위치 기준으로 돼 있으시고요. 쌍따블 찍어 드릴게요. 다른 거랑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거는 최상이고요. 점은 점이라고 찍으시면 현재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점이 있어요. 점점은 바로 상위, 바로 내 위의 위치를 의미해서요. 이 점점으로 쓰신 거는 이제 상위 위치를 의미합니다. 위치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최상위 위치를 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써요. 그 앞에 그냥 그 폴더 이름이나 이런 게 바로 나와요. 파일 이름이라든지 바로 나오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준으로 쓰는 것 중에서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위치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폴더나 것도 없이 이제 폴더나 파일 이름이 나오면 현재 위치가 기준입니다. 현재 위치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 쓴 거하고 똑같아요. 점. 그래서 점 슬래시, 점 역 슬래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쓴 거하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CD를 이용해서 자바 슬래시 자바를 이용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dir 이렇게 쓰는데 그 예전에 윈도우 개념에 쓰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뭐 그 도스, DOS, 뭐 디스크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해서 도스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가 나왔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스 개념은 이런 텍스트 개념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짜가지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이런 폴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폴더 개념은 디렉토리 개념과 동일하세요. 이게 윈도우즈에 오면서 그래 아이콘화 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뭔가 서류가 막 담겨져 있고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이제 그 용어가 바뀌어서 이런 폴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A4 용지에 서류 같은 거 담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폴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디렉토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ir이라고 쓰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제가 만들어진 파일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 기반 기준에서 위치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그런 거 이게 쓰신 거 말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 확인, 내 위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그 다른 위치에 있는 것도 위치의 내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을 위해서 쓰는 게 이제 dir이에요. dir 쓰시고 그냥 엔터 치면 현재 위치, dir 쓴 다음에 위치를 또 쓰면은 그 위치에 있는 거를 그 아무것도 없으면은 폴더나 현재 위치 기준이다 이거랑 똑같으세요. dir 다음에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달라 하는데 내용을 보여드릴 내용의 뒤에 디렉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 기준입니다. 이런 데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 위치를 쓰면 위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dir 이렇게 쓰시면 여기 프린트 네임이라고 보이십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으면 얘를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다시 자바 코드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시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작성을 하시면서 쓰실 거는 맨 처음 작성을 하시면 쓰실 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위해서 자바 텍스트를 이용해서 자바 이제 이런 텍스트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해요. 소스 코드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소스 개발을 코드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여기 개발자가 작성을 한 거고요. 그 개발자 작성을 하시면서 했던 것들인데 요건 이제 텍스트로 그냥 알아듣는 글자 알파벳 뭐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쓴 거죠. 물론 영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 쓰신 거예요. 이걸 쓰시면 이제 자바에서 실행하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자바의 소스 코드 말고 이런 걸 목적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목적 코드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1, 0 이런 걸로 이제 만듭니다.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1은 신호가 들어왔다, 0은 신호가 안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지금 자바가 실행하는 거니까 자바가 얘를 실행해 주게 되는데 그 자바가 실행한다 이렇게 자바가 실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행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바가 실행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우리가 자바를 깔았잖아요. 그 자바 깔은 이런 시스템이 동작을 해서 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JV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바 벌처 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상태. 이거는 이제 그 자바 벌처 머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실행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졌으니까 자바 벌처 머신에서 가져가서 컴퓨터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고요. 이때 이제 그 저희가 자바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게 자바 C예요. 자바 C. 자바 C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자바 C는 컴파일 할 때 파일 이름으로 이제 파일명으로 이제 컴파일합니다. 파일을 불러다가 1을 아니면 0을 걸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일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일명은 확장명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C 저희가 프린트 네임이라고 썼으니까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명이 전부 다 불러와줘서 그 파일명에 해당되는 게 그냥 불러와줘서 1 아니면 0으로 그냥 바꿔놓는 거죠. 바꿔놔서 사용하시는데, 이러면 목적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든 거는 소스 코드를 만든 거는 지금 현재 프린트 네임 점 자바죠. 프린트 네임 점 자바를 만들었어요. 자바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자바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현재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는 걸 만들었고, 얘를 자바 C 그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는 확장명까지 붙은 파일명을 그대로 불러와서 1 아니면 0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그럼 이거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적 코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는 이제 그 사용해서 쓰는 것은 이제 클래스라는 거를 붙입니다. 여기다가 작성을 하실 때는 자바 프린트 네임 점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파일을 한 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1 아니면 0으로 만든 것을 이쪽에서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클래스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소스를 만드실 때 여기 클래스가 여기 있죠. 클래스 프린트 네임이라는 걸 실행하는 거예요. 프린트 네임 쪽에 뭐 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실행을 할 때 쓰는 여기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이 파일을 실행할 때 쓰는 이제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 그 다음에 클래스, 이 안에 이 프린트 네임 점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바 한가 띄고 뭐 프린트 네임이라는 이름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그 JVM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파일명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파일명 안에 있는 클래스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실행해서 이렇게 옮겨서 실행을 해서 쓰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해볼 텐데요. 여기 자바 뒤에 쓰는 거는 이제 파일명이 아니다 이런 걸 알고, 이제 클래스명이다. 클래스명은 이제 그 안에 있는 클래스명, 그 안에 있는 이제 클래스로 선언된 걸 클래스명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드렸고요. 해드릴 것들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컴파일을 해야 돼요. 컴파일 할 때 사용하는 게 뭐였다고요? 여기 보시면 자바 C라는 거였다고. 자바 C 프린트 네임이라고,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고 쓴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바 C 쓰시고요. 그 다음에 P 쓰시고요. 탭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탭 키를 누르시면 그 P로 시작되는 이게 물건이 있는 이름을 쫙 이렇게 해줍니다. 윈도우즈나 이제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그 풀 네임을 전부 다 써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쓰다가 그거 탭키를 누르면 그거와 똑같은 게, 그거하고 그걸로 시작하는 똑같은 게 있으면 자동 완성을 쫙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고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지금 이 보니까 에러가 나고 있어요. 에러가 나고 있는데, 여기 에러가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저장을 UTF-8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윈도우즈 기본 한글이 UTF-8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이 다 깨졌죠. 맞죠?
그래서 그 UTF-8이 아닌 걸로 그 1번 UTF-8이 아닌 걸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금 오류난 것을 보는데 오류 메시지를 읽는 게 여러분들 70-80%를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서 오류가 나고 있고요. 이름은 이제 시스템장 어쩌 프린트에서 여기 꺽쇠 표시한 데서부터가 오류난 거예요. 오류난 거고 그 매처블 매칭이 되지 않는다. 캐릭터 셋이 매칭이 안 되는데 엔코딩에서 MS949 얘가 이제 그 949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코딩인데요. 얘는 어디 기준으로 따르고 있냐면 ANSI 코드라는 걸 따르고 있어요. 그 EUCKR로 되어 있는 거, 이 ANSI 코드를 따르고 있어서 지금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글이 되게 하려면 1번 그 여기에 맞는 코드로 저장을 해줘라. 2번 이거 한글 쓰지 말고 영문으로 써라.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류가 나면 오류 메시지를 쫙 보여줘요. 보여주고 얘가 오류 났는데 여기도 오류 나 있고 지금 한글 코드가 전부 다 한글 코드 때문에 문제가 오류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읽으면 70-80%는 해결할 수 있다. 코드에서 오류 난 거를. 그 외에 오류도 보시면 다 읽으시면 돼요. 안 되면 번역하시면 되죠. 복사본처럼 계속 번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다시 메모장으로 갈게요. 메모장 나오시고요. 지금 얘를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지금 UTF-8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이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 밑에 여기 이제 쌍따옴표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쌍따옴표 이렇게 찍어서 그냥 찍으시면 그냥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 뭐라고 붙는다고요? .txt가 붙는다고 이렇게 .txt가 붙어서 자바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이 돼버려요. 그 엔코딩 방식을 ANSI 코드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ANSI 코드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이미 있습니다. 바꾸겠습니까? 예. 눌러서 바꾸시고요. 자, 바꾸시다고 이제 아까 쳤던 이런 명령어들을 재활용하고 싶어요. 재활용하면 위로 올라간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게 명령어가 다시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컴파일이 잘 된 거고요. 뭐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이렇게 보통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러가 났을 때 메시지가 나오시고요. 이런 에러를 이제 그 제가 얘기했지만 메시지를 잘 읽으면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오류가 났어요. 그리고 오류가 난 위치는 여기에요 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대소문자이거나 철자 스페링에서 오탈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초반에 뭐 시스템은 전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시스템의 자바 시스템 문제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컴파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dir에서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프린트 네임.클래스라고 클래스라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자바 C를 이용해서 지금 프린트 네임.클래스를 클래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서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내시면 얘를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자, 안 되시는 분도 이제 실행되는 거 보세요. 실행되는 것은 이제 자바 쓰시고요. 그 다음에 P 쓰고 탭키 누르면 .클래스가 나오는데 .클래스는 지우셔야 돼요. 파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탭키는 그냥 눌렀는데 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내용문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쓰는데 파일 이름으로 쓰거든요. .클래스는 지우세요. 그래서 자바 프린트 네임까지만 쓰시고요. 엔터 치시면 이름이 출력되면 됩니다. 요거 이제 실행돼서 결과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에 지금 요거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의 아웃을 이용해서 여기다 프린트 출력을 하세요. ln 그 다음에 라인을 줄바꿈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줄바꿈해서 이 빈줄이 한 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빈줄이 한 개 생기도록 줄바꿈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